오늘 6월 15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은 경기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이란은 월드컵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가장 완벽한 침대 축구는 축구 경기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였습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서명했습니다. 106일간의 전쟁이 공식 종료됐습니다. 많은 언론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쟁은 미국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을 읽어보니 패자는 미국 같았습니다. 적어도 합의문만 읽어보면 말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오늘 합의의 이면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란은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란은 웃고 있을까요? 106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달러멘터리 월가의 뒷골목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제거, 미사일 능력의 제한, 그리고 중동 전역에 뻗어있는 친이란 세력의 약화. 사실상 이란 체제를 굴복시키겠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란은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강경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핵 문제는 60일 뒤로 밀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은 이란 손에 남았습니다. 동결 자산 해제가 논의됐습니다. 300억 달러 투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처음 미국이 적어놨던 요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협상문 위를 지우개로 천천히 문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협상에서 가장 많이 양보한 쪽은 원래 가장 강한 쪽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답은 미사일이 아니라 시계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보통 사람들은 무기를 생각합니다. 미사일, 전투기, 항공모함.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이란이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간,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기다렸습니다. 트럼프가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다시 기다렸습니다. 이 과정이 106일 동안 반복됐습니다. 침대 축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들어누운 선수가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상대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처음부터 트럼프보다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왜 트럼프는 그렇게 급했을까요? 전쟁에서 우세한 쪽이 협상에서 왜 더 급했을까요? 워싱턴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세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고. 첫 번째 시계, 스페이스 X입니다. 6월 12일 스페이스 X가 역사적인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 19% 뛰었습니다. 시가총액 2조 1천억 달러, 전 세계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란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스페이스X 상장 직전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인사들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신청했을 것이고, 그래서 상장날 분위기가 좋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 직전에 합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우연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 시계 FOMC입니다. 다음 주 케빈 워시의 첫 번째 FOMC가 열립니다. 지금 미국 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못하면 시장은 불안해집니다. FOMC 전에 유가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란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시계, 중간선거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상하원을 지켜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지지율의 부담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을수록 중산층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집니다. 전쟁을 끝낸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 FOMC, 중간선거, 세 개의 시계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 이란은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은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합의 과정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 벤스를 보냈습니다. 6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립니다. 트럼프는 가지 않습니다. 현재 알려진 참석자는 JD 벤스 부통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딜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성과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직접 나타납니다. 카메라 앞에 섭니다. 악수를 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합의였다. 이번에는 아닙니다. 워싱턴에서는 이 장면을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신의 승리를 남에게 잘 맡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이번 합의를 트럼프는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장면,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합의 발표 직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 무인기를 이유로요.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습니다. 트럼프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빌어먹을 공격을 해야만 했나? 정말 화가 났다. 네타냐후는 망할 판단력이 없다. 동맹국 이스라엘 총리를 합의가 타결되는 바로 그 순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평화를 발표하는 날에 가장 큰 균열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 이 합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다 끝난 걸까요? 이상합니다. 오늘 체결된 것은 조약이 아닙니다. MOU입니다. 양해각서입니다. 오늘 서명한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60일 안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핵시설 해체, 고농축 우라늄 처리, 이란 동결 자산 구체적 해제 방식, 그리고 트럼프 반대파들은 이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2018년에 오바마 핵협정을 뒤집었는데 이번 합의가 그것과 뭐가 다른가요?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란한테 더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토록 비판하던 오바마 딜보다 더 많은 걸 이란에 내주었습니다. 뭐하러 106일 동안 전쟁을 한 거지? 이번 전쟁으로 얻은 게 뭐지? 이 비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시장입니다. 정치권은 승패를 따집니다. 언론은 책임을 따집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릅니다. 시장에는 관심사가 하나뿐입니다. 기름, 원유입니다. 트럼프가 이겼는가, 이란이 이겼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유가 정상적으로 나오느냐, 그것만 봅니다. 골드만삭스가 말했습니다. 7월 말까지 호르무즈가 정상화되면 브렌트유 70달러까지 하락이 가능합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FOMC에서 워시 의장이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협상문보다 유조선을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유조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106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서둘렀습니다. 이란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장이 찍혔습니다. 오늘 이란은 뉴질랜드와 월드컵 경기를 치릅니다. 하지만 지난 106일 동안의 진짜 경기는 축구장이 아니라 협상장이었습니다. 함대 축구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60일 뒤 진짜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침대 축구의 진짜 무서움은 누가 드러누웠는지가 아닙니다. 누가 시간을 잃었는가입니다. 월가의 뒷골목 이야기,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달러멘터리의 한 자료였습니다.